마인드워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인지 두뇌과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수 실장입니다. 네. 자, 그때 촬영했던 거랑 다르게 벌써 가을이 되고,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하러 오면서도 보니까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가디건 입어야 될 날씨예요. 맞아요. 가을은 원래 좀 좋아했어요?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은 좋아합니다. 가을 냄새를 좋아해요. 다음 주에 생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가을도 되고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저번에 그래도 마인드워크 저희가 첫 번째 촬영하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떡볶이, 소장님 오시는 길에 떡볶이 보면 TV가 네네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분 댓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떡볶이를 보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네. 자신이 이제는 요즘에 심상화 주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예뻐지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뻐질 수가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렇군. 그러니까 내가 예뻐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예뻐지느냐? 네네. 네. 일단은 마침 오늘 저희 주제가 외모와 관련된 좀 이따 마스크 걸 얘기도 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할 건데 지금 이야기한 심상화라는 주제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쁘다라고 혹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ACC라고 해서 전두엽 약간 밑에 쪽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비교를 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민감하게 네. 발현이 될 수는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질환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신체 이형 장애라는 걸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럼 마스크 거래의 긴 몸이 다 신체 이형장애인가요? 김모미는 신체 이형 장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네. 하기로 하고, 좀 전에 나왔던 질문으로만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예뻐져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 예뻐지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려면은 그럼 예쁜 거는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 근데 1차적으로는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사실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쁘다라는 거는 하나의 좀 심리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이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을 두고서 예쁘다는 평이 나오면 예쁜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되게 예를 들어 적나라하게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네. 다른 사람 다 예쁘다고 하는 네. 김태희라고 하는 배우가 이쁜 거는 알겠는데 제가 엄청 이쁜 거라는 생각 솔직히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모르겠어요. 되게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김태희 배우에 비해서 하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훨씬 더 김연아 선수가 이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요. 주관적으로도 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주관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주관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1차 시작은 나의 주관적인.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쁜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이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네. 뭔가 그럼 다른 사람도 저런 모습은 좀 이쁜 것 같고 저런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느끼지 않았나요? 그 외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네. 엄마랑 닮은 여자 혹은 아빠랑 닮은 남자랑 맞아요. 결혼을 했다더라. 네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익숙하게 많이 봐왔고 어떤 그런 비율이나 생김새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네. 그 익숙함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잘생겼다, 이쁘다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쁘고 우리 아빠가 잘생긴 건 아닌데 왜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이쁘다랑 같은 맥락은 아니지 않나요? 그 익숙함이랑 예쁘다는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막 비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쁘다라는 가치 판단은 이제 주관적이다라는 게 조금 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한 이제 내가 그러면 이뻐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뻐지는, 즉 실제 행동으로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은 당연히 좋은 동기부여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건 마치 내가 나 스스로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애야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좀 공부를 별로 안 하는 500명 있는 학교에 들어간 전교 1등이랑 혹은 전국의 전교 1등만 모아놓은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를 가서 엄청 여기에서 뭔가 이 아이가 조금 더 발전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으로 예시를 좀 떠올려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모에 관련된 네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슈 이렇게 마스크걸 네. 외모 지상주의 네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마스크걸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유명하면 무조건 보고 지나간 스타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화거리에서 뭔가 소외되는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무조건 좀 신겨보는 스타일인데 네. 저는 생각보다 좀 괜찮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블랙 코미디를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네. 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번 보게 됐어요. 정주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는 김모미의 마지막 그 편에서 네. 했던 말이 사랑받는 게 꿈이었다. 아, 네. 근데 그 꿈이 너무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깝기도 했던 것 같아요. 수장님은 네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그 첫 인트로하고 마지막 회 그게 그 아이가 그 음악회에서 춤추는 그 꼬맹이 그 장면으로 시작이랑 끝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묘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보고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쁘면 이쁘다고 좋고 네. 조금 그냥 개구장이처럼 생겨도 그냥 귀엽다라고 이제 넘어가는데,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소위 말해서 청소년기의 김모미는 똑같이 춤을 추고 밝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도 야유를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지점들이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냐면 사람이 뭔가 외모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지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청소년기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성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치 판단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외모가 굉장히 좀 가혹한 기준이 돼가지고 김모미가 약간 소위 말하는 엇나가게 되는 직접적인 좀 심리적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청소년기 때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가 좌우되는 그렇죠.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중학교 때 이슬기를 생각하면 너무 못생겨서 저는 진짜 네. 그때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너무 못생겼다 생각해가지고 거울 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은 만족하시는지요? 뭐 지금 뭐 그래서 해서 뭐 내가 되게 만족스러운 미남이야라고 하진 않지만 뭐 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까지 갔냐면 그래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지.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정도 느낌인데 중학교 때는 진짜 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연예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때 유행했던 뭐 강탄을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왜 턱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열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소장님 키도 크시고 네. 얼굴도 작으셔가지고. 아니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칭찬을 안 들으셨어요? 네네네.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그때는 진짜 뭔가 머리통을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비율이 뭔가 다르기는 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이게 센터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면 소장님 외모 칭찬을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갑자기. 네, 이제 청소년기 때 네. 소장님은 어떠셨을까? 만족감이 어떠셨을까? 좀 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모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청소년기는 훨씬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한 평가가 김모빈은 확 예, 일탈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장재수 실장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뭐 이제 안 한다고 네,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스냅챗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SNS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네. 보통은 뭐 인스타에 이제 올릴 때에도 보정을 좀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필수. 보정을 하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있는 모습이 실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역시 외모라는 게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주관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네네.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거나 피드백 받는 거랑 무관하게 내 머릿속에 어떤 나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게 확고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인스타그램에 딱 피드 올라간 모습은 진짜 실제보다 더 다리도 길고 눈도 더 크고 뭐 그런 모습을 실제 나로 보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면은 여기 있는 건 내가 실제 아니야라고 또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SNS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이 네네.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배경도 네. 없는데 왜 좀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한테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고 호의적일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막 인스타 하면은 뭐 누구한테 막 DM을 뭐 보낼까 네. 말까 막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외적으로 좀 단정한 혹은 좀 균형이 잘 잡힌 사람한테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 하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건 여러 가지 좀 설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뇌가 느끼는 미의 기준이 있을까요? 뇌에서요? 네. 아마 아름다움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은 뭐 그걸 찾기는 힘들 거예요.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름다움이 뭔지 알아야 그 해당 기능을 찾아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통은 되게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고통에 대응되는 뇌의 영역은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에서 뭔가 반응이 있으면 불안과 공포가 막 늘어나 뭐 고통 반응이 일어나 이거는 알 수가 있는데 아름답다는 거는 조금 너무 넓은 개념이어서 네. 그래서 아름답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이 좋은 얼굴 혹은 그림을 봤을 때 똑같이 뭔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실험으로 디자인해 본다고 한다면 뭐 소위 말하는 황금 비율을 잘 맞춘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빈치 그림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랑 예를 들어 뭐 김태희를 바라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같다더라. 그러면 네. 뭔가 비율이 맞는 시각적인 자극을 보면 반응을 하는 뇌가 있나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남자들은 얼굴 볼 때랑 몸매 볼 때랑 뇌 반응이 다를까요? 아마 제 느낌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서 다를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라고 이제 좀 보기보다는 얼굴만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방추상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굴만 전담으로 파악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FFA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얼굴을 자동으로 읽어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참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 사람이 되게 균형 잡힌 사람이다 아니다. 그럼 눈 사이즈가 어떻다 아니다. 이것만 좀 그냥 읽어내요. 거기에는 사실 가치 판단이 별로 안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몸을 볼 때에는 조금 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자면 생물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생식에 대한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쪽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간은 동물이다 보니까 네, 동물적인 반응이 먼저 좀 선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좀 사람이 동물적인 거에 가까운 시기가 아무래도 어릴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저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그 아름다우신 선생님 엄청 좋아한다고 유독.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자, 마스크걸 이제 보다 보면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게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외모를 우리가 좀 가꾼다거나 막 이게 꾸미는 이유가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외모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어서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수단으로서 어떤 그런 외모 결국에 이제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 칭찬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